최근 인터넷의 한 영상이 암 환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의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말기암을 치료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강아지 구충제는 암 환자들에게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리며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와 관련된 논문이 유명 학술지에 실렸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목은 더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펜벤다졸이라는 약이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임상 실험이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복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암세포에서만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동물세포나 사람한테는 아직 입증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 물질은 이 펜벤다졸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습니다. 뭐 수억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세포는요. 이러한 논란 속에 병원에서 의사 몰래 펜벤다졸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은 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분은 약 1개월 동안 이미 그 방광암 말기 환자분이신데 펜벤다졸을 드시고 이제 심한 소화기 부작용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부작용에서 헤어나지 못하시고 지난 주말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고령의 80세 이상 되시는 유방암 환자분인데 재발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 입원하시면서 3일간 펜벤다졸을 드시고 부작용으로 구토, 복통이 발생해서 항암 치료가 연기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모든 것을 어떤 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하는 것은 도리어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 속에도 암 환자들에겐 펜벤다졸이 들어간 강아지 구충제는 여전히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암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를 비롯해 말기암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용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개 임상 실험 5주차 둘째 날입니다. 그러고 보니 뭐 주변에서도 진통이 많이 완화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펜벤다졸하고 이제 비타민 E를 한 번 딱 먹고 나니까 느낌이 좀 너무 좋았어요. 관련 영상들이 암 환자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시는 그분도 신약을 사용하면서 이 약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은 소세포 폐암이라는 병을 앓았는데 소세포 폐암은 항암제에 굉장히 잘 드는 암이에요. 그래서 약을 쓰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병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을 동시에 사용하면 신약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 펜벤다졸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펜벤다졸 열풍은 가라앉지 않았고 식약처와 대한암학회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펜벤다졸이 항암제로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는 없고 오히려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펜벤다졸은 반려견, 특히 이제 강아지, 개, 고양이의 구충제인데요. 이 구충제를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효용성도 없고 위험성도 높고 특히 간독성이 높기 때문에 먹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해당 약품이 40년간 사용돼 안전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사용 대상이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할 때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체내 흡수율이 20% 정도로 낮아서 안전하다는 주장 역시 흡수율이 낮으면 효과가 작을 가능성이 높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이 복용하면 독성이 증가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쉽게 말해 항암 효과를 위해 펜벤다졸을 많이 또 오래 복용하면 혈액과 신장, 간에 심각한 손상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복된 복용 중단 권고와 경고에도 말기암 환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입니다. 회원수 약 10만 명의 한 암카페에서는 여전히 펜벤다졸 관련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말기암 환자분들 뭐 이렇게 드시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뭐 3일 먹고 4일 쉬고, 뭐 3일 먹고 4일 쉬고. 조 디펜스 씨가 드셨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약물 용량이라는 건 그 아주 미세한 용량 변화에 따라서 이게 사람한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왜 마지막 시도까지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된 비아그라에서 뜻밖의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이 강아지 구충제에 거는 희망은 마치 기적처럼 이 약에 암 완치 효과가 있길 바라는 거겠죠. 임상시험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근데 이런 돈을 제약회사에서 자기네 약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이런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기존 다녔듯이 뭐 차가버섯이라든가 이런 버섯이 한때 항암 효과가 좋다고 한 난리가 났잖아요. 선풍기 인기를 얻었었잖아요. 국가에서 그 효과 좋다고 한 SNS에 퍼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 한 개 만들려면은 많게는 뭐 조 단위까지 들고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보건당국은 검증되지 않은 펜벤다졸의 복용 중단 권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암 환자들이 펜벤다졸에 희망을 거는 이유,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암보다 더 무서운 건 기댈 곳 없는 절망이 아닐까요?